가스 누출 사고를 일으켜 1년 넘게 폐쇄됐던 알리소 캐년 가스 저장소의 운영을 재개해도 된다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당국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남가주 전력 공급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알리소 캐년 가스 저장소의 운영은 제한된 수준으로 재개가 허용됐지만 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알리소 캐년 가스 저장소의 운영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오일가스 지열 자원국과 캘리포니아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수개월에 걸쳐 여러 가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알리소 캐년 저장소가 재가동돼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운영 재개를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알리소 캐년 가스 저장소의 운영 재개에 필요한 천연가스 주입을 위한 길이 열렸습니다. 알리소 캐년 가스 저장소 운영이 재개되는 것은 남가주 전력 공급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지적입니다. 당국은 다만 저장소 전체를 가동하는 대신 그 수준을 제한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저장소의 전체 28%만 가동하도록 허용했다면서 이는 LA 지역의 전력 부족 사태를 피하는 데 충분한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또 앞으로도 공공안전과 환경을 위해 가장 엄격한 안전 규정을 유지하고 모니터링과 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스 저장소 영구 폐쇄를 주장해왔던 포터렌치를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개월간 이어진 가스 누출 사고의 악몽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민들은 두통에 시달리는가 하면 어지럼증과 구토 등 건강 이상 증세를 겪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RKTV 뉴스 박현경입니다. 미국 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전문 직종에서도 이민자들이 전체의 17%를 차지하면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민자 출신 의사는 전체의 28%나 차지하고 있으며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워싱턴 DC와 뉴욕, 캘리포니아 등은 전국 평균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내에서 의료 수요의 급증으로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직종에도 이민자들이 많이 진출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민자 출신 의사와 간호사, 치과의사와 임상간호사 등 전문 의료 인력들은 전체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의사들은 28%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이민 싱크탱크인 MPI 이민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이민자 출신 헬스케어 종사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1240만 명 중에서 이민자들은 210만 명으로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직종의 전체 미국 근로자들 가운데 이민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율 17.1%와 거의 비슷한 겁니다. 특히 헬스케어 직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의사들은 전체 91만 명 중에서 이민자들이 25만 4천 명으로 27.9%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RN 등록 간호사들은 전체 308만 명 중에서 이민자들이 48만 6천 명으로 15.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와 의사처럼 치료하는 임상간호사 등 전문 의료 인력들은 전체 102만 4천 명 중에 이민자들이 16만 3천 명으로 15.9%에 달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테크니션들은 전체 299만 명 중에서 이민자들이 38만 2천 명으로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료사들은 전체 78만 6천 명 가운데 이민자들이 7만 9천 명으로 10.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 태생 의료 인력들 가운데 한국과 인도,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출신들이 가장 많은데 아시아계 의사들은 전체 외국 태생의 18%, 등록 간호사는 29%, 테크니션은 17%, 치료사는 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 사는 지역에서는 이민자 출신 의료 인력의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2배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자 출신 의료 인력 비율이 높은 지역은 워싱턴 DC와 뉴욕이 각 37%로 선두이고 캘리포니아 33%, 뉴저지 32, 플로리다 28, 메릴랜드 24, 하와이 20, 텍사스 18, 일리노이 17, 버지니아 15, 조지아 11%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태평양은행이 올해 2분기에도 순이익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태평양은행의 지주사인 태평양 파이낸셜 코퍼레이션은 오늘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490만 달러, 주당 36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1분기 주당 33센트, 440만 달러의 순이익과 지난해 같은 동기에 주당 27센트, 320만 달러의 순이익과 비교해 볼 때 상승한 것입니다. 2017년 6월까지의 순이익이 주당 68센트, 930만 달러로 이 또한 지난해 같은 동기 주당 52센트, 620만 달러의 순이익보다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태평양은행의 조혜영 행장은 2분기 실적이 전분기보다 향상된 결과를 가져오게 돼 기쁘다며 동서부 양쪽 해안가 도시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서 오는 9월 뉴욕 베이사이드의 모든 서비스가 가능한 지점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태평양은행의 창립 멤버인 헨리 킴을 차기 행장으로 임명한 것에 만족한다며 차기 행장 지명자의 리더십이 태평양은행의 전통을 이어가고 오랜 기간 주주들의 이익에 초점을 두고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CBB뱅크의 올해 1분기 세전 기준 총 자산 수익률 ROA가 캘리포니아 은행들 가운데 상위권에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뱅커스 협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은행들의 올해 1분기 세전 기준 총 자산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CBB뱅크가 한인 은행들 중 유일하게 상위 10위에 포함됐습니다. CBB뱅크는 지난해 4분기 세전 기준 총 자산 수익률 순위에서 15위였지만 올해 1분기 조사에서는 10위를 기록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B뱅크는 2.61%를 기록하며 176개 은행 중 10위를 차지했습니다. CBB뱅크 조앤킴 행장은 앞으로도 균형 있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자산 규모 10억 달러 돌파를 향해 나갈 것이며 주주와 고객가치 증대에 총력을 다해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록밴드 링킨 파커의 보컬 체스터 베닝턴이 사망했다고 LA 카운티 검시소가 오늘 밝혔습니다. 향년 41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베닝턴이 팔로스 버디스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베닝턴의 시신은 오늘 오전 9시쯤 발견됐습니다. 베닝턴은 최근 몇 년간 약물, 알코올 중독과 싸워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닝턴은 어린 시절 주변 인물들로부터 학대받은 기억 때문에 심적 고통을 호소해왔으며 과거 자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고 언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베닝턴은 2006년 탈린다 벤틀리와 결혼해 슬아이 3자녀를 뒀으며 전처와의 사이에서도 3자녀가 있습니다. 베닝턴은 올해 5월 자살한 그룹 사운드가든 보컬 크리스 코넬의 절친한 친구로 코넬이 자살했을 때 추모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증명하는 한 커플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 매체 TNP는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믿습니까? 이 커플은 진정한 사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라며 필리핀 대학생 랜스와 엘라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엘라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에 장애가 있어 걸을 수 없어서 늘 휠체어의 신세를 지어야 했고 대학 강의실에 가려면 계단을 올라야 했지만 혼자서 강의실에 갈 수 없어 여자친구를 위해 남자친구인 랜스는 매일 엘라를 안아 강의 시간에 맞춰 데려다 준 것입니다. 지난 5월 엘라의 친구가 두 사람의 모습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사연이 퍼지게 됐고 그동안 두 사람을 반대해온 랜스의 어머니 듀이는 이 영상을 보고 그 둘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은 페이스북에서 조회수가 1,062만 회에 이르고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